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입니다. 토요일. 네, 오늘 영상은 주간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네, 아무도 안 보는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인데, 제가 이제 또 저녁에 일을 나가야 돼서, 뭐 짧게 좀 하고, 짧게 하고 내일은 아마도 간만에 새로운 종목 분석 좀 영상 할 것 같은데 영상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주간 시장 분석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넋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넋두리 하소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였나요?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제가 계속 14,800 원대 이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수를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14,800원대 찍은지도 몰랐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릴 때 이스소프트 이제 매수가를 안 주고 갔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발견했죠. 14,800원대를 찍은 걸. 그리고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근데 제가 이제 자동 매매를 항상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면은 이제 그 예약 매매죠. 예약 매매를 걸어 놓는데 항상 걸어 놨어요. 14,800원대. 그런 걸어 놨는데 이날 이제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14,800원대 왔는데 매수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14,800 얼마에 걸어 놨길래 매수가 안 됐지? 하고 봤더니 14,830원이었더라고요. 제가 매수가 걸어 놓은 게. 14,840원 찍었죠. 1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짜증나가지고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14,830원 안 오고 40원에서 이제 저가가 형성이 된 거겠죠, 사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빡치네요. 네, 네, 하소연은 끝났고, 자, 바로 시장 분석 하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을 했고, 1290원도 깨져서, 무려 1280원대를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1287원 종가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뭐 약간 뭐 혼조세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러셀은 좀 떨어졌고 최근에 한 달 정도의 흐름이 어떠냐면 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 계속 좁혀들고 있어요. 단기 금리는 뭐 그냥 대충 그 자리에 있고 이제 단기 금리가 계속 내려오죠. 단기 금리가 점점점 이제 비싸지면서 아니 장기 금리가 점점점 비싸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점 메꿔지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역대 거의 최대폭으로 큰 차이로 벌어졌던 부분이라서 아직도 메꾸려면은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 한 달 정도에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우리는 들어왔다가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채를 보면서 음,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1년, 2년 지나고 나서 저 때가 경기 침체 구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해야 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지표로 그런 걸 확인을 한다면 뭐 대부분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그래서 근데 지표가 아닌 이제 국채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다. 이제 재고 사이클과도 좀 일맥상통하죠. 이 부분이. 재고를 기업들이 많이 쌓아놨다가 지금 이제 재고를 털기 시작하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옵션 만기 전후, 우리 옵션 만기 전후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만기 이후인 금요일도 시장 경고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대로 계속 쭉쭉쭉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고 강한 상황이죠. 예. 물론 코스피 2700 당연히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코스닥도 9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고점을. 근데 이미 상당히 근접을 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중기, 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여전히 말씀드린 뷰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초단기, 예, 당장 요 몇 주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어 이번 옵션, 저희 뭐 옵션 만기가 아니라면, 예, 조정 시기가 결국엔 미국 옵션 만기일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예, 결국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주도했던 게 이 나스닥, 나스닥이 아니죠. 미국 장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장이 끝나는 거는 뭐 결국에는 미국 옵션 만기의 전후가 되지 않겠나. 미국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이고, 그러면은 시장이 아마도 만기 직전 정도, 만기 전까지는 좀 땡기고, 예, 계속 땡기다가 만기 이후에 좀 쉬어가는, 예, 조정받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시나리오상으로 높겠다. 예. 그러면은 시기상은 그렇게 되죠. 오히려 이제 FOMC 이후가 되겠죠, 조정이. 예. 뭐 그런 시나리오도 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FOMC 이제 금리 동결 이슈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지금,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예. 그 부분이 이제 호재가 사라지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시나리오를 세워 본다면, 예. 항상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 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FOMC 이후,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 이후 조정을 받는다면 아마도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예, 호재의 해소, 예, 사라짐으로 인해서, 예,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호재가 사라지고 이제 악재들을 막 부각을 시키겠죠. 뭐 다시 뭐 미국 금융권이 뭐 흔들린다, 부채 한도 이슈, 뭐 채권, 뭐 미국이 채권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부동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네, 뭐 많죠. 예, 뭐 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계속 조정폭을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2570 요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넥라인, 요 고점 돌파했던 넥라인 2570 요 정도를 보고 있고, 코스닥은 한 850 정도 보고 있어요. 850에서 840, 예, 850 정도, 예, 50 정도겠네요. 예,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코스피로 보면은 대충 뭐 제가 뭐 추세선 거의 긋지 않는 편이긴 한데, 요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에서 이 저점의 부근이죠. 예, 추세선을 쭉 이으면, 예, 요 부근 정도 됩니다. 얼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얼추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점을 2560, 70, 예, 요 정도 라인. 예. 아마도 조정의 폭이 거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2640이죠. 예, 코스피가. 그러면은 2650 정도 찍는다고 치고, 예, 얼추 3%, 예,
3% 가까운 정도의 조정 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조정을 한다면 뭐 견딜 수 있죠.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 안 나온 종목들도 꽤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조정이 오면 쳐 맞을 생각입니다. 쳐 맞을 생각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포지션이 현금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번 조정이 또 괜찮은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타이밍이겠죠. 코스피 2700 저는 거의 높은 확률을 찍을 거라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조정이 조정도 짧을 거예요. 기간도 아마 짧은 조정이 끝나고 또 상승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테니 그런 부분 또 고려하셔서 뭐 자금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6만 많이 내려오면 6만 7천 원. 근데 아마도 6만 9천 원 정도 선에서 끝날 요날 요날이 아닌가요? 언제였더라? 언제였더라? 네. 언제였더라?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 렉라인 근데 요 이 갭 띄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6만 6천 원 최대로 밀면 6만 6,500원 여기까지도 가능은 하겠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부러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생각으로 저는 한 요 정도 봅니다. 6만 9천 원 정도. 6만 9천 원. 많이 밀면 6만 7천 원. 이 정도. 뭐 6만 9천 원, 6만 7천 원 요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정도 이 시장 조정에 맞춰서 시장이 조정 받는다면 삼성전자도 그런 조정을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분밖에 안 됐네요. 그다음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또 다시 25,000원대.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또 얘가 주말에 움직이는 거가 참 이게 항상 주말에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는 어떤 뭐 예고편, 예고성의 움직임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비트코인도 여전히 하방 추세가 이긴 해요. 반등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점이 25,000원대면은 25,000원대 25,000달러대면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 또 주말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또, 이 정규 시장이 안 움직이는 시기가 또 주말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움직이죠, 주말에. 그래서 비트코인만 이렇게 흔들기에 괜찮은 게 또 주말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말에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어떤 예고성의 움직임을 비트코인 주말에 갖거나 아니면 흔들어야 되는데 정규 시장 타이밍 말고 주말에 맞춰서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지들끼리만 이렇게 흔드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던데 보니까 이 지금 투자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분석 영상 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영상 좀 짧게 할게요. 야, 이게 지금 좀 총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전히 조정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닌 상황도 지금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조정 안 받고 그런 상황도 가능해 보이고 사실은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기 상황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뚝심 있게 들고 가면 된다. 조정을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저는 지금 그런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뭐 제일 중요한 거 원달러 환율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300원대 근처로 한번 튀겠죠.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이미 1,290원도 깨고 완연하게 1,200원대 진입 의지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추세를 말해줍니다. 조정 받아도 다시
예, 갈 겁니다. 1200원대로.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을 올리니까. 예. 그래서 내일 좀 영양가 있게 종목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가능하면.